네, 5월 1일 김은재 뉴스인 오늘 특별하게 3부까지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법조인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변호사님, 김준우 변호사님, 그리고 다시 김민아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급하게 편성 오늘 선고 결과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황이 지금 댓글창에서도 도통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까지의 변수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법조인과 평론가를 통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시작 1시간 전에 투표를 붙였거든요. 오늘 파기환 송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16,000분 넘게 투표를 해주셨고요. 민주당에서 나온 평가이죠.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95%가 동의하신다고 했고요. 상식의 승리자 이재명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에는 5%가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법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던 판결일 수밖에 없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이 걸린 그 재판이었기 때문에 또 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반된 결론이었다 보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결국 너무나도 정치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심 판결문을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 내지는 1심보다도 논거가 훨씬 빈약한, 저는 좀 엉성한 판결문이 나왔다. 근데 왜 그런가를 좀 고민해보면 너무 빠르게 심리를 했고요.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어디인가 쫓기듯이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논리가 빈약하고 또 항소심에다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심을 결론을 반복하는 이런 식의 판결문이라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T적으로 보면 어쨌든 MBTI T. 네. 12대 0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고 기각이 되더라도 12대 0이 나오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어쨌든 법관들이 뭐 정무적인 거 다 빼고 1심 무죄, 1심 유죄, 2심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게 나올. 그래서 저는 경우의 수를 좀 더 복잡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처럼 가급적 8대 0, 9대 0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 다양성이 좀 더 보장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대 2로 나왔는데 두 가지 혐의잖아요. 크게 보면 골프와 관련된 부분, 백현동 부분. 그러면 요거는 무죄, 요거는 유죄. 아니면 이건 유죄, 이건 무죄.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쳤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는데 그냥 10명은 전부, 물론 이제 골프 외에 나머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이제 무죄로 나왔지만 어쨌든 10명은 2개 유죄, 2분은 이제 2개 무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단 이 구성 자체가 조금 약간 되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혹시 파기 자판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조금 중간에 듣고 있는 중간에는 심지어는 파기 자판까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 지금 뭔가 역사의 이상한 한 장면을 보고 있을까봐 조금 약간 덜컥거렸는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파기 환송됐으니까 정치적 변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선 완주는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또 막 더 분노해야지 왜 이렇게 T적으로 접근하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극T, 대문자 T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 대법원이 굉장히 속도를 내가지고 이번에 파기환 송심을 결정했기 때문에 파기환 송심도 속도가 아주 나서 6월 3일 전에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거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법률적으로 실제 가능합니까?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재상고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재상고는 또 중간에 한 20일, 27일 정도의 시간이 또 무조건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은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은 사실 이제 보통 날짜 잡히는 게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파기환송심은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상급심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히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당길 거냐는 법원장 재량이죠. 근데 항소를 하는 거나 항소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지금 할 게 없거든요. 그럼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다. 빨리 날 수 있죠. 근데 뭐
불출석을 하시겠죠 한번? 아 네. 그런 식으로 네. 시간이 조금 더 그리고 걸릴 수 뭐 있다. 기일 통지서 송달을 좀 안 받으시겠죠? 네, 뭐 어쨌든 조금 날짜가 길어지겠죠?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추측하는 게 아니라 2심 때도 그러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예. 팩트에 근거해서 경향성을 추론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파기환송심 자체는 사실 일반적인 파기환송심은 기일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제출해야 되는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미 다 녹화가 돼 있는 예.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한 법리적 평가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속도 자체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한 달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상고심 재상고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무조건 상고장 접수 기한, 그다음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만 해도 한 27일은 되거든요.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에 재상고심까지 해서 완전히 형이 확정되기란 요원한 일이라서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완주 가도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죠. 변수가 있는 게 결국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가는 건데 가면은 이제 그 첫 번째 항소심을 했던 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 중에 이제 하나 배당을 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기록이 7만 페이지니까 결국에는 그 기록을 또 검토도 하면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고려한 양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을 하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이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피선거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양형도 그냥 판사 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또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물론 어떤 재판장의 어떤 의지, 어떤 재판의 진행 속도, 그건 재판부의 이제 소송 지휘에 가장 단련은 있습니다만은 예.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다. 결국에는 2심에서 무죄가 났었기 때문에 예. 전 대법원에서 지금 형량을 정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2심으로 다시 원심으로 가서 고법에서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그 이후에 예.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항소심 나오고 재상고심 이제 다시 또 올라갔을 때 재상고심 했을 때 대법원이 그거를 판결을 때릴 것이냐. 그럼 선거를 또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죄로 나온다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형이 확정이 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되는 그 건가요? 논란이 또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헌법 84조 관련된 해석이 훨씬 더 이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대법원이 저는 비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물론 파기 재판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예. 5월 1일로 땡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본인들이 자기들 이름 걸고 그냥 형을 때리든지 뭐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또 파기환송을 돌려버리면은 이 무한 루프죠. 끝없는 혼란의 아노미로 대한민국을 빠뜨리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이. 예. 전 매우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파기환송심 결과가 선거 안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인 영향을 이번에 선거에 얼마나 미칠 거라고 좀 김민하 평론가님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의 지금의 이제 상고심 이 판결만으로도 전국이 흔들릴 거지 않습니까? 당장 국민의힘이 일정 정도 결집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당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결집을 할 것이고 예. 양쪽이 이제 결집을 할 것인데 그리고 바로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후보 사퇴하라고 하고 왜 후보를 사퇴해야 하느냐?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헌법 84조 문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유죄가 확정이 돼서 그래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그러한 후보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약점이 생기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직을 상실했을 때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후보니까 관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편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한 효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후보 등록도 하기 전인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참 이제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빨리 나오게 되면 결론이 빨리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참 선거운동 하는 과정일 거란 말이죠.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 이제 이러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거의 이제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거니까는 확률이 어쨌든 간에 유죄가 확정되는 길로 가는 그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데 그러한 판결이 또 한 번 나온다고 하면 연속 그러면은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유죄로 가는 길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예, 법리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선거 국면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대법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렇게 대법원 사건들도 이렇게 빨리 합니까, 김준우 변호사님? 전혀 뭐 그렇지 않죠. 예, 뭐 6년, 7년 걸린 사건들도 많고. 그럼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이제 뭐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작년부터 즉 계엄이 있기 전 올해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거를 알 수 없었을 때부터 633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게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고 빨리 정리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그걸 봤을 때 저는 그냥 저것은 빨리 한다는 것의 의지 그러니까 3개월을 꼭 지킨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한 올해 가을 정도에 나오겠구나. 이건 작년 10월 11월 기준의 예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에서 계엄 보면 전에. 계엄 전에 그래서 그때 나온다는 것의 의지의 표명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2심을 보시면 이제 그 기록 접수랑 뭐 이런 저처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중간에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 다 밀고 이제 그것만 집중 심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해도 3개월은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나는 그러면 2심 3심 합쳐서 6개월 안을 지키겠다 뭐 이거에 좀 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뭐 생각 이런 게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한편으로 법원이 논란을 자처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옵션이 분명히 있었지 이게 재량의 옵션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조기 대선 결정 전부터 해놓은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저지선은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원이 좀 정치적으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과도한 개입 아니냐라고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비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다소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 판결문이 지금 그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만 있기 때문에 아직 확언할 수는 없지만 다소 무리하고 투박하게 좀 판결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충분히 심리를 다 하는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충실한 심리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충실하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충실하게 심리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36일 만에 심지어는 전압을 2번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단적인 비교를 해볼까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었지만은 결국 그 판결 그 결정문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이견이 없어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들을 써놨고 거기다 전원일치로 냈기 때문에 반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은 거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진 이 사건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간 거 아니에요? 안 중요하면 그냥 소부에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원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 보도자료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딜 들여다봐도 그냥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은 사실에 해당하고 그냥 허위야. 이거밖에 없어요. 왜 허위인지, 왜 사실,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항소심과 판단을 달리하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발언이기 때문에 백현동 관련된 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증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실은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내용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딜 봐도 지금 판단 내용은 없습니다. 이 보도자료 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실한 이 졸속 심리에 따른 졸속 판단 이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다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사회적 혼란 이 비용 이거 대법원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앞으로도 대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초한 그런 행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불이익 처분 부분은 이제 2심에서
또 비록 무죄가 나왔지만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적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이재명 변호인 측의 최대 저지선이 그거였는데 그 저지선은 무너졌지만 무죄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거 배드캅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도자료 상으로는 2심과 왜 다른지가 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1심이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원래 다소간에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넘어갈 수 있다. 요 원래 판례 법리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라고 하거나 뭐 직무유기 고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무죄로 넘어간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엽적인 사항인지 중요한 사항인지를 구별해서 그거에 따라 좀 달리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기 골프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2심 판결문이 엄청 길어요. 근데 보시면 그게 이제 문장을 다 따다 가지고 되게 분석적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우리가 2심이랑 다른지는 적긴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 전체를 봐야 이게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새로운 법리가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부분을 다소 억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두 분의 대법관이 또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다 없다의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판단이 또 소수 의견을 봤을 때 소수 의견이 나름 또 논증하고 있는 치밀한 논증 구조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제 대법원 결정이 이제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만 무죄고 하나가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한 명도 없을까? 저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대법원 개혁이랑 관련된 10대 1로 문제인데, 갈리는 모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자체랑 달리 대법관은 이제 거의 지금 김선수 대법관까지 퇴임하셔가지고 거의 다 순수 법관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 판사하다가 교수하다가 다시 하신 분 한 분 정도 제외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의 다양성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법원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 마지막 판결의 의의를 보면 이런 얘기도 해놔요. 미국 연방대법원 얘기를 하면서 뭐 부시와 엘 고어가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있으니까 신속 재판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 사례를 갖고 오면서 본인들의 신속성을 정당화하거든요. 이게 뭐 재검표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걸 갖고 왔는데 그럼 좋습니다. 맞아요. 신속 재판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신속이라는 걸 졸속 재판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속성도 있지만 재판은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최종심이에요. 그럼 누구도 이견을 못 제기할 만큼의 실력과 논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신속 재판만을 강조했을 뿐 내용은 졸속과 부실이기 때문에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법원의 신뢰, 이상 이거와 관련된 거고 저는 뭐 대법관의 구성의 다양성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이 초래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판단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판 소원이 불가능하거든요. 전 앞으로도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 가서 저는 재판 소원 받을 수 있도록 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엉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 대법원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비교가 되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앞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대법원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상에 관한 재정립 이 부분도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법조인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일부에서 이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 근데 저는 이 보통 사람의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둘이 얘기하는데 내가 뭐 필요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법률가들이 맨날 틀리잖아요 지금. 정치적 맥락이 틀리면 어때요? 틀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도자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판결문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엘고와 부시 이야기는 사실상 후보자의 자격을 본인들이 빨리 선출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제 귀엔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뭐요? 1부요? 1부인지 2부인지 3부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1부에서 이제 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예. 이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이 뭐 결국은 정치인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이 처지에 관한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누구도 뭐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왔다라고 하면은 대법원 결정과 그에 따른 이제 이후에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그 포인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냥 소부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전원합의체 갔으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안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들고 자 그거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해야 돼. 언론 표현이에요. 제가 언론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보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왜 이례적인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왜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법관들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633 원칙은 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 불거질 것이니 예.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를. 조희대는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얘들아. 예. 엘고라고 있어 얘들아. 예. 엘고하고 부시가 있었어 옛날에. 예. 미국에 2000년에. 자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왜 그랬느냐. 응? 엘고 제끼고 부시를 밟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상관입니까? 그건 상관은 법원이 왜 그 없고. 걱정까지 하죠? 그래서 그런 논리인데 그런데 애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례적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평론가잖아요. 변호사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포인트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은 함정에 그냥 자기 스스로 빠진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도 저렇게 결정해도 정치적인 무슨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전에 다른 데 가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거기는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다 오늘은 상고 기각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예. 오늘 만약에 상고 기각을 했으면은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예.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례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고 기각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대법원이 벌써 이 바람이 바뀌니까는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누워가지고 줄 선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정치적 논란, 저렇게 해도 정치적 논란, 더군다나 지금은 뭡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가지고 앞으로의 선거 일정에서 계속 이 재판 얘기를 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고 얘기를 한들 이 의문이 풀릴 것도 아닌 것이어서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논란에 자기들이 빠져버렸다라는 걸. 이거는 그런 의미인 거다. 네. 참 여러모로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상황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렇게 댓글창에서는 지금 공교롭게도 바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딱 보면은 원팀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무슨 큰 틀 안에서 서로 무슨 약간의 그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듯이 대법원에서 딱 지금 판결을 파기환송심 내려주니까 또 한덕수 총리는 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대선 행보를 하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맞물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에너지로 또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저는 권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판을 짜고 어떤 의구심 속에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먹는 거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고 저 국민들이 심판한다고 보고요. 결국 국민들이 승리는 하겠으나 지금 이 내란 국면과 새 정부를 탄생시키고 그 사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일이 상당히 쉽지는 않구나. 여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더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더 함께 해야
이게 나라를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하나의 또 경각심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한덕수 대행의 오늘 이 사태와 이 조희대 대법원의 이 판결은 저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네, 댓글창에 지금 그런 말 없는데라고 말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까 1부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다시 꺼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뭐가 없어요? 아 댓글이 아까 한덕수 관련해서 질문이 지금 없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댓글 조작 논란이 됐구나. 아닙니다. 조작이 아니었다. 아까 봤습니다, 나. 일부에 있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고 내란 종식을 바라는 시민분들께서 너무 긴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되게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에 따른 비호감도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저는 이미 지지율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날개를 어떻게 보면 달아준 건 2심 무죄였죠. 2심 무죄가 그렇게 빨리 나온 것은 또 조희대 원장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빨리 해가지고 만약 그 유죄 나왔으면 그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겠죠, 예.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악의 수를 이제 항상 가정을 하고 그 최악의 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대문자 T. 네. 그런 겁니다. 대문자 T의 공감 능력이 위로입니다.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또 다른 방법의 위로이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이 예. 뭐 민변 사무차장도 하고 뭐 일해 와서 여러 못 볼 꼴을 많이 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둔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큰 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그 위기 의식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네. 위기의식 느끼신다는 네, 근데 취지의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뭐 후보 자격이 뭐 바로 날라갔다 이러면은 아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파기자판을 예. 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은 긴장을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지금 상태가 이런 거다. 네, 그런 거고 제가 볼 때 이거에 뭐 이제 지금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는 제가 볼 때 사실은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이 정치의 사법화 이런 측면에서 기소의 문제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문이 처음부터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왜 기소했느냐. 정말 이 발언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중을 막 이 두 개의 발언, 두 개 아니 세 개인지 뭐 아무튼 간에 이 몇 개의 발언으로 대중들의 의식을 막 오도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막 구가해가지고 갑자기 대권 주자 이 몇 개 발언으로 대권 주자의 지위를 막 갖게 됐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흘러서 이 기소 안 했으면은 우리가 기억도 못할 발언들입니다. 사실 이 발언들은. 근데 왜 기소했습니까? 이거 왜 기소했어요? 사실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별건 수사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요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자 봐라 거짓말했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 김문기 씨 왜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왜 거짓말했어? 구린 게 있으니까 거짓말했지. 대장동 사건하고 대장동 관련해서 거리를 두려고 지금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도 내 책임이 없다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 거짓말했을까? 관련이 있나 보지. 검찰 이렇게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렇게 수사한 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장대한 대서사시잖아요. 거의 삼국지잖아요. 예? 세 권짜리 어린이 삼국지가 아니라 예. 예? 막 10권짜리 삼국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기소가 된 사건이다라는 거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게 맞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면 핵심적인 걸 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대선을 이 발언들이 정말 대선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이게 정말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다 떠나서 이 발언들이 과연 이 대선 후보의 자격을 논할 만한 그러한 이제 발언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평론가 입장에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법률가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게 유죄 판결문을 쓸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사실 이제 굉장한 다수설이죠. 예. 일단 기본 그게 있는데 이제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백현동 발언을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저는 22년 때 처음 기소될 때부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기도 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을 국정감사 때 예. 예.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게 맞냐. 예. 이것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으로 적용. 근데 변호인들이 그 주장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22년부터.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것은 좀 그러니까 짜맞춤 기소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에 저도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김수민이라고 할 뻔했어. 미나바오. 예, 그래서 신인기 어쨌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상황은 좀 과격하게 대응하기를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프레임 같아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막 대응하기를 오히려 바라고 오히려 더 덫을 파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아까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께서도 요 프로세스는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당선되고 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100% 작용과 반작용 논리가 이건 작동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저는 이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 가장 뼈아픈 일격을 가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지기현 부장의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더 망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대법원의 이 판단은 저는 그 거의 지기현 부장의 구속 취소 인용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충격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마 오늘부터 국민들께서 대법원 판결문 구하고요. 항소심 거 구하고요. 아마 1심 판결문 다 구해볼 겁니다. 저도 구해서 더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하는구나를 아마 알므로써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이건 잘못된 판단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저는 종합해서 아마 국민적 초결집의 역풍이 전 예고되어 있다. 전 사법부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특별방송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6월 3일까지는 정말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안들을 감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셨던 이야기들을 각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런 포인트는 좀 봤으면 좋겠다. 혹은 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씀도 좋고요. 김민하 평론가부터 해주시겠어요? 뭐 다 일부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변호사들 넘어가니까 변호사들 사이에 껴서 또 얘기하고. 근데 이제 뭐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너무 이제 또 격앙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느냐. 네, 시민들이 결국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그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질 것이고 선거 일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거 일정을 지금 고무줄처럼 막 느릴 수는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든 누구든 간에 선거 일정을 고무줄처럼 느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김준우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선거 일정 내에 지금 뭐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해져 있는 선거 구도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 것이고 다만 자기들의 어떤 지지층의 결집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주장 뭐 이런 거를 강화할 뿐인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남는 것은 지금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가고 뭐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다른 여타의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른 여타의 뭐 것들에 대해서는 이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애석한 건 이런 거죠. 이제 그 내란 종식 이후의 세상을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가 대선에서 의제가 돼야 되는데 이 재판 때문에 이제 국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가 됐든 간에 선거사법 이 얘기만 또 계속 하면서 선거의 뭐 중요한 TV 토론이나 뭐 이런 데서 또 이제 그 부분으로 파이가 막 커지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삭제될 거 아니에요. 줄거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차분하게 좀 잘 보면서 이거 마지막 선은 아직 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경계하면서 주시하고 한국의 다이내믹스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사 프로들을 살려주시는 것 같다 법원에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K 시민으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처음 만든 말인데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라는 말을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안에도 법복을 입고 있는 정치인들이 보여요. 뭐 누군지 굳이 특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헌법을 제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법부의 법과 양심 전 존중합니다. 이게 조희대 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양심인 거예요. 양심의 결과물을 전 존중하고요. 다만 사법부가 그건 알아야 될 겁니다. 본인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권력자인 국민이 위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의 오늘의 이 정치 개입에 관련된 이 판단, 여기에 대해서 양심은 제가 존중하나 잘못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판단이 잘못됐고 조작됐고 이런 말은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사법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사법부는 반드시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금 투표 마무리했고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선거 개입이다가 94%, 그리고 이재명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5%를 누르셨고요. 전체가 18,000분이 투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급하게 모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도 방송 있습니다. 내일은 장윤성 기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윤희용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